자, 다큐 책으로는 오늘 일단은 순열을 나가도록 합시다. 근데 오늘 나가는 요 순열이라는 단원 자체는 한 타임 오늘 2시간 반 동안 만에 다 나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열심히 나가볼 텐데 어디까지 한 2타임 정도에 걸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개념들을 살펴봅시다. 자, 말이 좋아 순열이 처음에 맨 처음에 다뤄야 될 내용은 뭐죠? 우리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치? 경우의 수. 여러분, 그 확률 혹은 경우의 수인데 이거 잘 하려면은 잘 세야 되잖아. 그죠? 잘 세는 방법, 잘 세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치? 경우의 수를 잘 세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은 2가지를 지켜주면 되지. 2가지. 그치? 중복하지 말아야 돼. 그죠? 중복 겁나 많이 하잖아. 그리고 또 뭐? 누락하면 안 되지. 그죠? 빼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기 위해서는 중복 없이, 그치? 그리고 누락 없이 이 2가지 조건을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 중복 없이 누락 없이 누구나 당연히 아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잘 세기 위해서. 막 세는 거 아니잖아. 그치? 막 세다 보니까 중복 생기고 누락도 생기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 조건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요걸 하기 위해서는 잘 세는데 무조건 세는 게 아니고 기준을 잡아줘야 되죠. 기준을 잡아서 세야 된다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세어가다 보면은, 근데 기준을 잡는데, 그치?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잖아. 어떤 식으로 세냐면은, 첫 번째는 사전식 배열을 이용해서 세야 되겠지. 두 번째는 그림 그리는 거 싫어하는데, 그치? 여러분. 수용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셀 수도 있다. 이 2가지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중복 없이 또 누락 없이 정확하게 세게 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전식 배열을 한번 봅시다. 말 안 해도 사전식 배열이 무엇인지는 알 거야. 그죠? 알파벳 A부터 Z까지 순차적으로 다 표현하는 거잖아. A 아래 그치? AA가 있겠고 AA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있지? 예를 들면 AAB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쭉 흘러나와서 맨 끝에 Z 여기까지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세어가는 거야. 이렇게 센다면은 빼먹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치? 그리고 누락도 없고 중복되지도 않겠지. 이런 패턴을 이용한다면. 그치? 근데 이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걸 좀 효과적으로 세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수용도라는 개념을 쓴다고. 자, 항상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그냥 장황한 설명. 말 그대로 개념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우리가 그 개념들을 익힐 필요가 있겠다. 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번까지 써있는 카드가 있었어. 그치? 카드가 6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3개를 뽑았어. 3개. 3개를 뽑아서 나열했더니 3장의 카드가 이렇게 나왔더니 뭘 만들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라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게, 자, 그러면은 가능한 모든 자연수는 몇 가지냐? 그치? 두 번째는, 그러면은 여기서 452는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했을 때 몇 번째냐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에 3번째. 그러면 이런 순서로 진행됐을 때 앞에서부터 84번째 숫자는 무엇이냐? 그치? 4번째. 자, 안 보이나? 4번째는 말이야. 그치? 이렇게 가능한 자연수를 모두 더한 총합은 얼마냐? 요거를 따져볼 수 있겠죠. 자, 사전식 배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 되겠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치? 우선은 카드를 뽑아서 여기다 직접적으로 나열했으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 올 수 있는 경우, 올 수 있는 경우를 다 따져볼 텐데 첫 번째 올 수 있는 카드는 그치? 6가지가 나오겠죠. 그치? 6가지인데
우리가 잘 세기 위해서는 중복 없이 누락 없이 기준이 중요한데 여러분 특히나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항상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구체적으로.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가 6가지라고 6을 써준 이후에 실제로 하나의 숫자를 써줘. 이렇게 써주라고. 요걸 썼어. 이제 얘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직접 써준 거라고. 알겠죠? 뭐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은 반드시 직접 써줘야 된다고. 그래야 흘리지 않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5, 6 5가지가 가능하겠죠. 분명히 여기도 또 써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은 숫자 1, 3, 5, 6이니까 4개를 써주면 되겠죠. 물론 수열의 관점에서는 6P, 3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답은 얼마다? 120개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겠다. 그죠? 요게 바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그 120개의 숫자를 쭉 나열해 봤더니 가장 작은 숫자는 123이 되겠고 그 다음 124, 125, 126, 120으로 시작되는 데서 다 썼죠. 그 다음은 넘어가는 게 뭐지? 132로 넘어가겠죠. 그죠? 134.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쭉 넘어가서 맨 끝에는 654까지 나올 거라고. 그죠? 이렇게 펼쳐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면 과연 452는 순서상 몇 번째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지? 452. 그러면 우선은 요 순서대로 나간 다음 맨 처음에 맨 앞에 1인 경우는 다 지나가겠지. 그치? 1인 경우 몇 가지야? 1을 썼으니까 여기는 5가지, 4가지니까 5 곱하기 4, 20개의 자연수가 지나갈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2인 경우도 똑같이 20개. 자, 답은 452를 찾으랬으니까 3인 경우도 고스란히 다 지나가서 20개가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60번째까지는 지난 거고, 그죠? 4일 때는 4, 1일 경우 있겠지. 2개 썼으니까 여기 4개가 나오겠고, 그죠? 4, 2도 4개, 4, 3도 4개고, 4, 5이니까, 그 다음에 4, 4는 없잖아. 4가 썼으니까, 그죠? 4, 5, 1, 4, 5, 2.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60, 72, 73, 74가 나오겠네. 그죠? 이게 몇 번째라고? 74번째 숫자가 되겠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84번째 숫자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이게 3번이 이렇게 나온 거고, 자, 4번은 84번째 숫자는 똑같은 식으로 20, 20, 20 다니니까 1인 경우는 다 지나가서 20, 2도 20, 3도 20, 4도 20 이렇게 나왔겠네. 그 다음에 5로 시작해서 네 번째 숫자가 되겠지. 요게 뭐지? 이게 바로 사전식 배열이 되겠다. 그러면 5, 1일 때, 그치? 5, 1, 그 다음 뭐죠? 5, 1, 2, 5, 1, 3, 5, 1, 4, 5, 1, 6. 답이 5, 1, 6이 되나?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실제로 구했더니 이게 몇 개라고? 120개의 자연수였어. 그죠? 그거 실제로 다 더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 합이 사실 4번이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 120개의 숫자를 다 더해보자고. 4번 4번은 말이야 실제로 펼쳐놨더니 123, 124, 125 방방방 맨 끝에 65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수를 그냥 항상 매번 고지고대로 더할 필요는 없겠죠. 수를 분해해서 더하는 방법 우리 수열에서 많이 배웠잖아. 그치? 이 녀석을 분해해서 어떻게 계산하죠? 얘는 100 더하기 20 더하기 3으로 분해해주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100 더하기 20 더하기 4가 되겠고 이 녀석은 600 더하기 50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이 120개 숫자를 다 더할 텐데 1의 자리 숫자끼리 다 더하고 10의 자리 숫자끼리 다 더한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끼리 다 더해서 전체 합을 계산해줘도 되겠죠. 이게 A 방법이야. 그치? A 방법을 써보면 우선 1의 자리 숫자만 먼저 더해보자고. 그러면 1의 자리 숫자 중에서 중간에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그죠? 6까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더해줘야 되잖아. 1이 과연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맨 끝에 자리가 1이 되는 경우 몇 가지 나옵니까? 여기 5가지, 4가지, 그치? 20개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의 자리 숫자를 다 더할 때는 1도 20번, 2도 20번 마찬가지. 그죠? 토탈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겠지. 이거는 뭐지? 우리 요 중에서 요 숫자들의 총합을 계산한 거야. 그죠? 두 번째는 이제 10의 자리를 계산해야 되겠죠. 10의 자리 숫자도 중간에 10이 있겠고 20이 있겠고 60까지 있겠죠. 근데 10의 자리 숫자가 10이 되는 경우도 보면은 순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여기가 1인 경우잖아. 그치? 그럼 여기랑 여기에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따져주면 20개가 10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럼 여기도 10 더하기 20이니까 10을 살짝 빼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100도 어떻다? 100을 분리해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고. 그죠? 모두 계산했더니 사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1이고 10이고 100이니까 111 곱하기, 그죠? 1부터 6까지는 얼마다? 21이 나오겠고, 요 놈은 20,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 계산은 얼마냐? 420을 곱하기 111인가? 얼마야? 420 나오겠죠. 02664 46,620이라는 커다란 숫자가 나오겠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를 분해해서 더하는 이 방법 매우 중요하죠. 자, 요 녀석이 A 방법이었다면 칸이 좀 비좁은데 B 방법을 한번 써볼까? B 방법. B 방법은 이제 대칭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토탈합을 S라고 합시다. S는 말이야, 작은 숫자부터 쓰는 거야. 1, 2, 3. 그 다음에 얼마지? 1, 2, 4. 그죠? 1, 2, 5. 쭉 내려가서 혹시 654. 그 앞에는 653이 있었겠지. 요걸 다 더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하는 건데 이번에 순서를 거꾸로 써봐. 654, 653 쭉 내려가서 123 이렇게 더해도 S지. 안 보이나? 요렇게 더했으면은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더하고 요 놈과 요 놈을 더하고 요 놈과 요 놈을 더해주면은 전체 토탈합은 2S가 되겠죠. 요거 얼마야? 7이고 7이고 7, 777이 나오겠지. 요거 계산은 얼마죠? 777. 마찬가지 777. 좌우 대칭 구조니까 모두 다 777인 등차수열의 합처럼 나타나겠죠. 777이 몇 번 나온 거야? 이런 게 120개니까 120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 접근 방법 뭐 필기할 내용 있으면 빠르게 필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연필 누구 거야? 주인 없으면 내가 가져간다. 선생님 아들 줘야지. 지워도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데 이제는 한번 풀어보자. 아, 이 접근 방법, 그치? 특히 4번에 해당되는 A 방법의 접근 방법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풀겠지, 그치? B 방법도 대칭성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여기를 살짝 2로 바꿔줄게. 뭐냐? 1부터 6까지 쓰여져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게 주머니 안에 있었어. 그치?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주머니 안에서 카드 하나를 딱 꺼내서 그 카드 번호를 보고 숫자를 적었어.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어. 섞어서 또 꺼내.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보고 적었어. 다시 집어넣고 세 번째 카드를 꺼내서 적었으니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 다시 말해서 중복순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은 순열이었는데 이게 중복순열로 바뀌었을 때 1번, 2번, 3번, 4번을 모두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그걸 한번 해본다. 중복순열 문제로 바꿉시다. 요거는 굳이 풀이는 하지 않고 우리의 답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워도 되지 이거? 자, 시간은 충분히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많은 시간을 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구나 그냥 잠깐 맛만 보면 돼. 결국 자습 시간에 다시 풀어봐야 되니까. 요거 빠르게 답만 써볼까요 여러분? 중복순열이니까 그죠? 요놈은 6파이 3 이렇게 계산하지. 근데 요거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6파이 3과 3파이 6을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는 거야. 첫 번째 선택까지가 6가지인 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잖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6이야? 3이야? 그치? 6이잖아. 그래서 6파이 3으로 계산해서 답은 216까지 나오겠죠. 자, 452는 우리 1일 때 36까지, 2일 때도 36, 3일 때도 36이 나오나? 그치? 4일 때는 요거 몇 가지지? 1일 때 6가지, 2일 때, 3일 때, 4일 때 6가지지. 아유, 5 다음에 얼마야? 5, 1, 5이니까 더하기 2네. 얼마입니까, 이건? 36 곱하기 3 더하기 26이 나오나? 108 더하기 26이죠? 134가 나오나? 134번째입니까? 그 다음에 84번째도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은 2개만 했을 때 72번째까지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3으로 시작하는 숫자겠네. 그죠? 1일 때 36, 2일 때도 36이니까 3일 때는 3일일 때 몇 개? 6개. 여기까지가 72번째라고. 그치? 84번째니까 3일일 때는 6개. 3, 2일 때도 6개니까 3, 2의 맨 마지막 숫자 3, 2, 6이 되겠네. 그죠? 326. 자, 요놈도 아까 말했던 방법을 A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이제 B 방법이 좀 더 편하다는 사실 알겠죠? 요 문제는. 그치? 대칭을 했더니 ES는 얼마입니까? 111부터 666이니까 777이 되겠네. 똑같은 값이 되겠고 전체 개수는 얼마다? 216이니까 이렇게 계산되겠죠. S는 777 곱하기 108.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다 계산하면 끝에 자리가 6 나오나? 그렇게 나오겠지.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넘어갑시다. 사전식 배열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우겠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문제 13번을 던져줬어. 그죠? 이미 답이 나온 학생도 있죠? 답이 얼마였나? 이거 교육시험 기출문제일 텐데. 답 나왔어? 답 맞았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지? 그게 사실 전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수용도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두 번째 수용도. 어떤 학생들은 수용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이거는 그치 좀 제대로 된 풀이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대학 수학력 시험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 문제들은 수용도로 다 해결이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수용도도 아주 매끄러운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도록 해. 하지만 수용도 막 그리는 거 아니지. 좀 체계적으로 잘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용도를 이용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매년 수용도를 할 때마다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수용도로 풀기 좋은 문제들이 있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교란순열이 있죠. 교란순열. 교란순열에는 이름이 되게 다양하죠. 뭐 난순열이라는 이름도 있고 완전순열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몽모르트 순열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우리 교란순열로 하자고. 지금 교란순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냥 교란순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란순열 시리즈를 한번 다 정리를 할 텐데 잠깐만 기억을 하자고. 이게 뭐냐면은 말이야. 함수 중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함수가 정의역이 x는 1부터 n까지 구성되어 있는 자연수로 구성된 함수가 있는 집합이 있는데 함수는 x에서 x로 대응되는 1대1 대응 함수래. 그런데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 임의의 xi에 대해서 요 xi가 x의 원소일 때 인 임의의 xi에 대해서 f의 xi는 xi가 아니라고. 무슨 말이야? 하나씩 대응되겠죠. 집합 1, 2, 3, 4, 1부터 n까지 숫자가 1부터 n까지 원투원 대응 관계인데 1은 1로 가면 안 되고 2는 2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n은 n으로 대응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연결관계를 만드는 함수 f의 개수를 우리는
AN이라고 할 때 요 수열 형태로 되는데, 그치? 이런 AN의 값을 우린 교란순열이라고 한다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A1은 얼마겠어? A1. 정역이 1 하나고, 그치? 공역도 1 하나인데 1대1 대응인데 1이 1로 가면 안 된대. 그런 함수가 가능해? 불가능하겠죠. 몇 가지야? 0가지 나오겠지. 그치? A2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원소가 1, 2야. 얘도 1, 2. 그럼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그 함수 하나밖에 없겠죠. 이거. A3은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 하나 더. 자, 1, 2, 3이 있겠고 1, 2, 3이 있는데, 그죠? x에서 1이 2로 가고 이거는 3으로. 요런 함수가 하나 있겠고, 그죠? 1이 2 말고 3으로도 갈 수 있잖아. 그럼 2는 2로 가면 안 되고 2는 3으로 가면 안 되니까 2는 당연히 1로 가겠죠. 요렇게, 그죠? 요런 두 종류가 나오겠지.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요런 2가지가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엔 A4는 몇 가지냐? 요거를 한번 수용도로 해보자고. 수용도로. 자, 수용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지금 요 그림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이 2로 갔으니까 사실은 F1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죠, F1이. 그죠? 2가 대응된 함수 F2는 3이 된 거지. 3이 간 함수, 그치? F3이라는 함수 값은 1, 이렇게 대응이 된 거잖아.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지? 3이고 요 놈은 1이고 얘는 2가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수용도는 2가지가 나온 거라고. 2가 된 거야. 그러면 A4를 수용도로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자, 봐봐. 수용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우선은 F1 있고 F2, F3, 자, F4가 있는데 원소는 1, 2, 3, 4가 된다고. 그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이 오면 안 되지. F1은 1이 아니잖아. Fi는 i가 아니라고. X는. 그죠?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2나 3이나 4가 되겠죠. 그럼 여기 2가 오는 경우가 있겠고 3이 오는 경우도 사실 별반 차이는 없겠죠. 여기에 2가 오는 경우랑 3이 오는 경우랑 4가 오는 경우가 모두 같잖아. 대등한 위치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2가 오는 경우만 카운팅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3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근데 내가 아까 풀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써주라 그랬죠. 이거를 잘 못한다고. 자, 여기에 2가 왔으니까 2 지워, 이렇게. 그러면 1, 3, 4가 남았잖아. 그럼 F2 자리는 1도 가능하고 3도 되고 4도 이렇게 나오겠죠. 수용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지. 그러면 2, 1을 썼으니까 여기는 3, 4인데 3, 4가 오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4, 3이 올 겁니다. 2, 3을 썼으니까 1, 4가 나올 테니까 여기는 4, 1로 나오겠죠. 2, 4를 썼으니까 1, 3이 나왔네. 3, 1이 안 되니까. 그치? 1, 3 몇 개? 3가지라고. 여기가 맨 앞이 2일 때 3가지니까 3일 때, 4일 때 마찬가지. 몇 가지입니까? 9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A5를 한번 수용도를 이용해서 구해봐. 자, 어서. 답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수용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답은 44가지죠? 그러니까 맨 앞에 F1이 2인 경우 11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어야지, 이 정도는. 그래서 답은 44가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여기서 수용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겁나게 중요한 내용이야. 수용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수용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교란순열에서 여러분 교란순열 이거 상당히 많이 응용되니까 여러분 0, 1, 2, 9, 44 요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6을 계산해 보면은 265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건 너무 크잖아, 이 숫자는. 그죠? A5까지는 외워두자. 그리고 차후에 이 교란순열과 관련돼서 0, 1, 2, 9, 44까지는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고 점화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항은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란순열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다룰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유도하도록 하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A5까지 0, 1, 2, 9, 44를 외워두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알겠죠? 뭐 실제로 뭐 이거 유도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어?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죠? 이과생들은 사실 논술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한 번쯤 유도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이 점화 관계가 어떻게 나온지 거기까지만 봐줘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실사용하기 위해서는 A5까지는 외워서 쓰자고. 가령 여러분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6명이 잠깐 쉬는 시간을 했더니 나갔어. 다시 들어왔더니 말이야, 이 중에서 딱 2명만 원래 자기 자신의 자리에 앉고 나머지 4명이 다 바뀐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거 매번 경우의 수로 나누지 말고 그냥 딱 따져보면은 6명 중에서 2명은 제대로 앉았잖아. 그치? 그럼 제대로 앉은 2명은 6 컨비네이션 2지. 나머지 4명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앉아야 되잖아. 그게 뭐지? A4라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이걸 써. 이거 얼마? 15 나오고, A4는 얼마입니까? 0, 1, 2구니까 9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답은 135가지로 아주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상당히 많이 활용된단 말이야. 기억하고 있어야 돼. 0, 1, 2, 9, 44 이거. 자, 그런데 지금 수용도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죠? 그치?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선생님이 냈던 13번 문제 있죠? 그 문제를 수용도로 한번 해볼까? 다시. 아니 수용도를 알려줬는데도 잘 못 세.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합시다. 여기에 칠해지는 색깔을 F1이라고 하고, 요놈은 F2, F3, F4, F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능한 색은 A나 B나 C 세 가지라고 합시다. 근데 맨 위와 맨 아래는 서로 달라야 되네. F1과 F5는 달라야 되겠죠. 그럼 써. F1, F2, F3, F4, F5. 그죠? 그러면 F1에 올 수 있는 숫자는 A나 B나 C 세 가지겠지. 그럼 여기에 A인 경우 하나 넣고 쫙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3하면 된다고. 그죠? 자, 근데 여기가 A로 시작했을 때 이쪽은 B도 되고 C도 되겠죠. 근데 지금 얘랑 이 다음에 B가 오는 경우랑 이 다음에 C가 오는 경우도 대등한 상황이지. 그러면 다 할 필요 없이 요것만 쫙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3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곱하기 2 해주고 곱하기 3 했으니까 일단은 답은 6의 배수가 나오겠죠. 찍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제? 여기는 다시 뭐가 나온다? A도 되고 C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죠? B도 되고 C도 되고, 여기는 A도 되고 B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A랑 C가 가능한데 A랑 같아지면 안 되니까 뭐죠? C가 되겠죠. 여기는 A랑 B가 되는데 그죠? B가 되겠죠. 여기는 둘 다 가능해지겠죠. B랑 C로. 여기는 반드시 C가 나와야 돼. 몇 가지? 5가지. 여기도 5가지. 토탈 몇 가지? 5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30까지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 수용도 상당히 많이 활용된다고. 잘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식하게 막 그리는 게 아니라고. 그죠? 정확하게 대칭성을 보면서 좀 영리하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었다. 넘어갑시다. 수용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는 좀 빠져있나?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 합의 법칙은 사실은 동시에 발생 불가능한 두 경우를 더해주는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진다면 합집합을 이야기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 곱의 법칙은 우리가 언제 쓰지? 어떤 사건이 그지 동시에 일어날 때 그 전체 그지 발생된 경우의 가지수를 따져볼 때 쓰거나, 아니면은 두 가지 사건이 그지 연이어서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죠.
그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 곱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동시에 표현하는 좋은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대. 여기가 A고 B고 C고 여기가 D래. 근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있대. 문제는 A에서 C로 가는 전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랑 두 번째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되겠죠. 자, 요 경우는 말 그대로 2 곱하기 3 6가지고 얘는 4 곱하기 2 8가지가 나올 거라고. 근데 여기서 적용된 게 우리 곱의 법칙이지?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는 만약에 요 한 가지 길을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경우 요 세 가지잖아. 마찬가지 이 경우에 대해서도 세 가지니까 우리 2 곱하기 3 곱의 법칙을 쓸 거라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치 곱의 법칙이 적용됐는데 전체적으로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이 경우랑 이 경우가 사실은 동시에 불가능하죠.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동안에 D를 거칠 수는 없잖아. 그치? 이럴 때 두 가지 경우를 더할 때 우리 합의 법칙이 적용된 거야. 그죠? 뭐 그다지 심도 깊은 내용은 아니겠죠. 자, 요런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과 관련해서 아주 많이 살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놈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길찾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길찾기. 다시 말해서 최단 경로라는 용어를 쓰겠죠. 자,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가 목적지가 C였는데 C로 오는 방향은 이쪽으로도 있었고 이쪽으로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쪽으로는 6가지 길이 있었고 이쪽으로는 8가지 길이 있었으니까 최종 여기 A에서, 그치? A에서 C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냐고. 더해서 14가지를 우리가 카운팅을 한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를 배웠을 거야. 자, 예를 들면은 복잡하게 놓여있는 뭐 이런 미로들, 뭐 이렇게 사다리 타기, 그치?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냐라고 할 때는 요 놈은 합의 법칙을 쓰는 게 사실 편하겠지. 일일이 어떤 목진지를 잡아서 풀기보다는 하나하나 카운팅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 한 가지죠. 여기도 한 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지? 일로 올라가는 방법 하나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일로 왔다가 일로 왔으니까 여기 곱의 법칙이 적용돼서 여기 1이 되겠지. 여기도 1이고, 그렇죠? 여기도 1이고 1이지. 그럼 여기 몇 가지입니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올라갈 테니까 여기 2가 되겠고,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5가지가 될 거라고. 그렇죠?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여기 몇 가지? 2가지고, 2가지고 3가지니까 여기 몇 가지? 5가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죠? 여기는 몇 가지? 1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3가지가 되겠고, 여기 몇 가지죠?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잖아. 3이 되겠고, 여기는 8가지고, 여기 몇 가지? 8가지. 여기는 13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몇 가지죠? 11가지고 16가지. 토탈 몇 가지다? 29가지 방법이 나오겠다. 그렇죠? 합의 법칙을 쓰는 게 편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주로 이런 문제는 거의 다루진 않잖아. 규칙적인 걸 다루게 될 거라고. 그렇죠? 길찾기에서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물어본다면 반드시 그죠?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왼쪽이나 아래로 내려가면 경로의 길이가 길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때 첫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냐? 두 번째, 만약에 여기에 P가 놓여 있다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번째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 중에서 반드시 P를 거치면 안 되는 경우 몇 가지냐 이거지. 자, 네 번째는 말이야. 문제를 바꾸고 P가 여기 있고 여기를 Q라고 할까?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단 P와 Q에서는 직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하대.
가능할 때 A에서 전체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 4번은 여러분 그치, A에서 B로 가는데 P나 만약에 Q를 거치게 된다면 안 거쳐도 되는데 그치? 거치게 된다면 이 P나 Q에서는 반드시 직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하대. 예를 들면 A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렇게 가도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도 되지. 문제는 말이야 P를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잘 봐봐. 이렇게 갈 때는 그냥 지나칠 수는 있는데 좌회전은 안 되겠지. 이렇게 갈 때는 여기 못 올라간다고. 우회전해서 내려갈 필요는 없죠. 그러면 경로의 길이가 길어질 테니까. 그 얘기야. 이 점 P에 대해서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한 상황이야. 여기서도. 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뭐 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길찾기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그치? 즉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죠. 자, 요 놈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가로로 몇 번이지? 5번, 세로로 4번이니까 전체 9번 중에서 얘가 5번, 4번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냥 9 컨비네이션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 녀석은 A에서 P로 가는 경우니까 그죠? 가로 2번, 세로 2번이니까 4 컨비네이션 2고 여기서 1로 갈 때는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인데 단 P를 거치지 않는다. 그럼 전체 가능한 경우 중에서 P를 반드시 거쳐서 가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9 컨비네이션 4 빼기 4C 곱하기 5C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4번은 사실 4번 때문에 낸 건데 우회전만 가능한 경우니까 안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안 되는 경우는 우선은 전체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 9C 4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경우 요거 아니야? 여기를 요렇게 좌회전해서 가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 여기를 요렇게 좌회전해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뭐 C구, D구, 그죠? 여기를 2구 F라고 한다면 전체 가능한 경우 중에서, 그죠? 가능한 경우만 빼주면 되겠지. 우선은 A에서 B로 가는 전체 가능한 경우 중에서 A에서 C를 거쳐서 P,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A에서 E를 거쳐서 Q, F, B로 가는 경우 요거만 빼주면 되잖아. 다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일일이 여기 다 쓴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 그치? 좀 그러지 말자.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좀 불규칙할 때나 쓰는 게 좀 효과적이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잡아줘서 전체적인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요 놈은 계산을 하면 얼마죠? 9 컨비네이션 4 빼기 요건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3C1이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한 가지니까 계산하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얼마지? 4C1이 되겠다.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4C1이 되겠고 거쳐서 1이고 요놈 얼마죠? 3C1 이렇게 나오겠네.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지? (126인가) 이건 126 나오죠. 답은 얼마야 그러면? 126 빼기 요놈 얼마? 3, 4, 12, 10이니까 24를 빼면 되겠죠. 답은 102가지가 나오겠다. 정리되겠죠? 사실 저기서 이제 구시사라고 많이 쓰는데 요놈은 우리가 이제 이 조합 기호는 말이야 사실 가포순이야. 가포순. 두 종류의 가포순을 간단하게 쓰면 조합이 되는 거지. 그죠? 만약에 A가 B는 4개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냐라고 한다면 9팩에 5팩에 4팩이니까 이왕이면 작은 숫자. 그죠? 여러분 9 컨비네이션 4랑 같은 개념이잖아.
물론 그 콤비네이션 5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가포순의 개수가 종류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차라리 그냥 가포순이 편할 거라고. 그죠? 물론 조합교를 쓰면 두 조합의 곱 형태로 나타날 테니까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저놈이 길찾기 문제가 좀 더 변형이 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 B로 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길이 어떤 상황이냐, 요렇게 섬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섬이 있었대. 너무했나? 이거 좀 그치?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이 섬이 아니고 여기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그치? 여기가 강일 때 우리가 요 경로에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요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자, 요 문제를 낸 이유는 말이야, 우리가 사실은 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자, 목진지라는 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그 경찰들이 연말 연시, 이제 연말은 아니고 그치, 연초인데 술자리가 많으니까 그 음주 단속을 많이 한단 말이야. 선생님은 음주운전을 잘 안 합니다. 잘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데, 그 가끔 소주 한 잔을 마셨어, 친구들이랑. 한 잔, 딱 한 잔. 그치? 한 잔을 딱 마셨는데,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사실 불어도 나오진 않거든? 근데 왠지 좀 찝찝하단 말이야. 그래서 갔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저기 경찰이 그치,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 불었더니 여전히 안 나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급적 만약에 소주 한 잔을 마시면 술이 완전히 다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거든. 그리고 이왕이면은 검문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소주를 조금이라도 마신다면 여러분 사실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건데,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치?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음주 단속은 피하고 싶어. 그치? 왜냐면 자기는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왠지 불면은 찝찝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아, 그 사람 기억에 의하면 보통 음주를 단속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지역. 그치? 그 지역이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집으로 가려면은 그 지역을 지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지? 길을 우회해서 가겠지. 근데 경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우회해서 가면은 경찰은 또 어떻게 했어? 이것 봐라. 그치? 거기도 단속하지만 우회하는 그 어느 부분을 또다시 단속을 할 거야. 결국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 목진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길이 이렇대.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음주 단속을 해. 그러면 A라는 사람, 이제 P라는 사람은 일로 거쳐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A에서 B로 갈 때 여기를 거치지 않은 거니까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슉 갈 수 있단 말이야. 일로도 갈 수 있겠지. 그치? 경찰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니까 경찰이 여기를 단속하고 또 여기를 단속하는 것도 좀 어리석은 일이야. 그치? 그러지 말고 여기를 단속하고 여기를 단속하고 여기를 단속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거쳐야 된다고. 그죠? 그러잖아. 근데 동시에 여기를 거치면서 여기를 거치진 않겠지. 노동력을 줄이는 거. 아까 여기에 단속해버리면 2번 거칠 수도 있잖아. 그거 인력 낭비잖아.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목진지라고 그래. 근데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4군데를 할 필요 있느냐? 아니지. 사실은 여기 요렇게 잡아줘도 되죠. 여기 요렇게 잡아줘도 된다고. 물론 여기 잡아줘도 된다고. 혹시 어찌되었거나 경찰들이 요렇게 잡아주면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셋 중에 하나는 거쳐서 가야 된다고. 바로 요러한 지점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 목진지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A에서 B로 가는 전체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죠? 7 컨비네이션 3이 나올 텐데 그놈을 이렇게 목진지를 잡았을 때는 여기를 P, Q, R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 7, C3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마찬가지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친 놈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서 풀어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목진지를 이용해서 요 문제도 풀 수 있겠지. 그냥 무식하게 다 써서 풀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쓴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길이 도로상의 길이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잖아. 저 그림이 이쁘지가 않네. A에서 B까지 가는 가능한 경우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녀석도 바로 목진지 이용하면 되겠죠.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목진지를 여기 잡아줘도 끝나잖아. 그죠?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치겠지. 그럼 여기를 P라고 하고 Q라고 하고 R이라고 하고 그죠?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Q를 거쳐서 B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카운팅하면 되겠죠. 요거 몇 가지지? A에서 B로 가는 경우 만약에 이렇게 선이 있다면 몇 가지야? 41가지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경우 하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똑같죠? 그치? 반대로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랑 똑같은 거니까 요놈도 제곱이 나오겠네.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4 컨비네이션 2구. 마찬가지 Q에서 B로 가는 경우도 똑같으니까 여기 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치? 얼마? 4 컨비네이션 1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를 빼주면 되잖아. 마찬가지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도 제곱으로 계산되겠죠. 이건 몇 가지지? 3, 9가 나오나? 4, 3, 12, 6, 36이 나오겠고 9가 나오겠죠. 이거 얼마입니까? 54가 나오겠다. 물론 이 상태에서 목진지를 여러분 여기랑 여기로 잡아줘도 되겠지. 두 개로 잡아줘도 될 거 아니야. 같은 이유죠. 이렇게 잡아줘도 여기서 가는 경우랑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 같겠네. 오히려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뭐 불편하게 뭐하러 목진지를 잡습니까? 반드시 목진지를 잡아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선택에 맞게.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목진지 잡아서 풀어도 되잖아. 그냥 풀어도 되지만. 그치? 일단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반드시 거쳐야 되겠네. 근데 여기 목진지보다 여기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여기 하나 잡아주고.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오겠지. 여기도 잡아주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려면은 여러분 일로 못 가잖아. 그죠? 그러면 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랑 목진지 개념은 여기가 되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할 텐데 여기 그죠? 여기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겠네. 목진지를. 그러면 여기를 A, B, C, D, E, F, G, H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한 줄로 쓸 수 있겠지. 우선은 A에서 갈 수 있는 경우는 E까지는 가잖아. 그죠? 근데 A에서 C를 거쳐서 E까지 가는 경우랑 A에서 D를 거쳐서 E까지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E에서는 당연히 F까지 가겠고, 그치? F에서 또 연결되겠지, 그치? H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그치? 요렇게 B, 그 다음에 G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냥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겠죠. 답을 계산했더니,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죠? 한 가지고, 그치? C에서 E로 가는 경우 몇 가지지? 한 가지지. 요 경우를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A에서 D로 가는 경우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니까 6C1이죠? 그 다음에 D에서 E로 가는 경우는 2C1 이렇게 해서 우리 어디까지 간 거야? 2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적용된 게 합의 법칙이지. 그 다음에 E에서 F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F에서 H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죠?
한 가지가 나오겠고, G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31 곱하기 몇 가지야? 여전히 61가지 나오나? 전체 가지수가 나오겠지. 일일이 카운팅하기보다는 목진지 찾아서 푸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계산하면은 13이 나오나? 1이고 얘는 얼마야? 19가 나오나? 여기 답이 되겠죠. 이거 얼마입니까? 190에 3, 57인가? 자, 247가지 나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더 킬 거야? 여러분 목진지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그랬어, 그죠? 자, 그럼 요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뤄볼까? 만약에 그죠? 이렇게 입체 형태의 도형이 있는데 이게 철사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 돼. 철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인데 요때 요 A라는 지점에서 여기 B라는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거 몇 가지지? 우선은 가로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경우, 위로 올라가는 경우, 세 가지가 그치? 순서를 바꿔가면서 나타나겠죠. 요 경우를 문자로 따졌을 때 A라고 하고 요 놈을 화살표를 B, C라고 하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마치 A와 B와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죠? 3팩토리얼까지 나오겠죠. 물론 3팩토리얼을 그치 1팩, 1팩, 1팩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전체 6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블럭 단위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문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요 문제를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여러분.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다 됐나? 이런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저런 정육면체가 몇 개,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요때 요 점이 A일 때 여기 B까지 가는 전체 가능한 경로의 수를 계산해 볼까? 자, 이제 해봐. 아, 외선평이지?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 여기서 일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로로도 한번 가고 세로로도 가고 위로도 가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렇게 가는 경우는 말 그대로 요 놈을 화살표를 문자 A라 두고 B라 두고 C라 두면은 그치 A, B, C 요 순서대로 간 거잖아. 만약에 요렇게 간 거는 뭐야? C구, B구, A로 간 거잖아. 요거. C구 이렇게 가는 거 B라 그랬잖아. A. 그러면 B, A, C로도 가는 경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조건 여기서 일로 가려면 가로도 한번, 세로도 한번, 높이로도 한번 갔으니까 마치 A랑 B랑 C 이 3개를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하나씩 나타나겠지. 그래서 3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4 컨비네이션, 이 9팩 컨비네이션 4랑 같은 얘기잖아. 요 놈을 A로 두고 요 놈을 B로 뒀을 때 아까 그 내용이지. 그치? 입체로 나타난 거야. 나왔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봐봐. 얼마인데? 이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네가 검토를 하려면 직접 써봐, 이제. 요거, 여러분, 요거 아까 6가지죠? 이거. 그치?
막말로 이건 간단한 그림이니까 써도 되지 않냐? 여기서 일로 가려면 이쪽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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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 아니야. 일로 가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지. 일로 가는 것도 한 가지잖아. 그리고 일로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잖아. 그치? 여기 한 가지에서 한 가지니까. 그죠? 여기로 가는 방법 몇 가지야? 요렇게 하니까 두 가지잖아. 여기로 가는 방법도 요로 두 가지겠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죠? 2이니까 6가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그럼 요거 막말로 계산해도 되지 그렇게. 그치?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렇게 생긴 요 블럭이 앞에 하나 더 있다고 했을 때는 그림이 너무 불편하겠지. 3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건 못 그린다고.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 한계가 있어. 그죠? 그때부터 막 꼬이기 시작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목진지 개념을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26가지? 4가지? 여기서 가는 경우 몇 가지야? 여길 거쳐서 가는 경우? 여기서 가는 경우 몇 가지지? 저기까지 가는 경우 4가지. 여기서 일로 가서 가는 경우 여기서 일로 가서 한 개. 나 불렀어? 그렇게 카운팅 해봤어? 아까랑 다르게 나오는데. 다르게 나와? 네. 우리가 카운팅을 잘못한 거 아니야? 아까 답은 맞았는데. 맞아요. 카운팅에서 찾았어? 이거 아니에요? 몇 가지? 아니야, 잘못했어. 자, 여러분 풀도록 합시다. 우선은 만약에 평면 구조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구조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목진지는 그치? 사실 여기 쓰는 게 편하긴 하지. 요 2개 쓰는 게 편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C라고 두고 여기를 D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서 여길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일로 가는 거니까 D에도 여전히 그치? EF가 있을 수 있겠죠. 그치? 우리가 같이 보는 거야. 전체 반드시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있겠지. 그리고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이번에는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E를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A에서 D를 거치지 않고 F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어차피 A에서 B로 가려면 요 지점이 목진지인데, 그치? 요 라인이 목진지잖아. 이 라인 중에서 어디를 하나를 타긴 타겠지. 라인을 타거나 아니면 점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 선이나 그치? 라인을 안 거치고 갈 수 있나? 불가능하겠지.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2가지죠. 그냥 2가지라고 합시다. C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지? 아까 말했던 저기 6가지가 나오겠죠. 요 놈은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경우 1가지, D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 3가지가 나온다고. 자, 요 놈은 자, A에서 E로 가는데 C를 거치지 않아야 되겠지. 만약에 C를 거쳐서 가면 이 안에 포함이 돼버리잖아.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E로 가는 경우는 일단 A에서 E로 가는 경우는 전체 몇 가지였지? 6가지인데 C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여기서 1로 가서 1로 가야 되는 거니까 2가지겠죠. 그러니까 4가지 나오겠네, 요 놈. 그죠? 그 다음에 E에서 B로 가는 경우는 2가지가 나오겠지. 마찬가지 A에서 F를 가는데 D를 거치지 않고 가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 3가지 중에서 D를 거치는 경우 하나니까 2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F에서 B로 가는 경우 1가지 나오겠다. 몇 가지? 전체 몇 가지입니까? 25가지 나오겠지. 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목진지 잡아서 푸는 경우이긴 한데, 이걸 일일이 다 세도 되죠? 어떻게?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치? 여기 몇 가지야? 아래? 두 가지잖아. 여기 몇 가지야? 여기 세 가지죠. 여기 몇 가지지? 한 가지지. 아이, 된장, 이거 몇 가지야, 여기? 두 가지가 되겠고. 이쪽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지. 여기 몇 가지지? 세 가지지.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고. 자, 여기 몇 가지입니까? 2니까 여기 여섯 가지 나오겠죠. 그치? 여기 몇 가지야? 3, 6이니까 12가지 나오나? 여기 몇 가지죠, 여기? 2도 있고 6이 있으니까 8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12 더하기 5 더하기 8이니까 여긴 25.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네. 그치? 그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세운 학생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세웠다고 쳐봐. 그치?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그치? 전체 A에서 B로 가는 경우 중에서 P를 거쳐서 가는 경우, Q를 거쳐서 가는 거 빼주면 되겠지. 그죠? 그 중에서 뭘 빼야 되냐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그죠?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데 이때는 반드시 P를 거치지 않는 경우를 해야 되겠지. 왜냐면 이 안에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 경우는 이건 몇 가지지? 우리가 가로 두 번, 세로 한 번, 위로 두 번이니까, 그죠? 5팩. 그러니까 가로를 요 놈을 문자 A로 두고 요 놈을 문자 B로 두고, 그죠? 요 놈을 문자 C로 둔다면 사실상 A 두 개랑 B 하나랑 C 두 개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전체 가능한 경우는 5팩이 되겠고 2팩, 1팩, 2팩 이렇게 되겠지. 빼기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P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있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 얼마입니까? 세 가지지. 그리고 A에서 Q로 가야 되는데 P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빼야 되겠죠. A에서 P까지 몇 가지야? 세 가지인데 P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하나니까 이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치? 그 중에서 Q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빼도 되겠죠. 이거 계산은 얼마입니까? 5, 4, 3에, 그치? 2니까. 빼기 뭐냐? 25가지. 이렇게도 완성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문제가 여러분 이런 블럭이 하나 앞에 더 있다면은 그땐 좀 복잡해지겠지.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쓰기 위해서 방법 하나를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가포순을 배우는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들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A, B, B, C.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죠?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요게 나온다고. 근데 가포수는 너무나도 잘 알아. 근데 실제로는 이 가포수를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가포수는 언제 쓰냐고. 이런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가포수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이거죠. 순서가 정해진 경우야. 그치? 여러분, 가포순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데 이런 거잖아. 어차피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그죠? 3팩 6가지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A, B, C를 A, B, C로 하지 맙시다. A1, A2, A3를 이런 식으로 놓으면 3팩 6가지인데 여기서 1, 2, 3를 모두 지워버리면 A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사실 하나잖아, 하나. 그 6가지를 다 하나로 보겠다는 거죠. 그치? 그 얘기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A1과 A2랑 A3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대. 야, 작은 놈부터 나열해. 그러면 A1, A2, A3 이렇게 한 가지만 나오겠지. 이것도 한 가지지. 순서가 없는 것도 한 가지. 순서가 정해진 것도 한 가지. 그죠? 다시 말해서 가포수는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말 속에는 사실 순서가 그냥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보는 거야.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자 A를 그냥 네모칸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린 거잖아. 그죠?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를 봅시다. 문자가 A, B, C가 있고 1, 2, 3, 4 문자랑 숫자를 포함한 7개의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반드시 나열하는 방법이 겁나 많겠지. 나열하는 방법은 전체 7팩토리얼이야. 그치? 이 중에서 나열된 경우 중에서 문자끼리를 봤을 때는 항상 A가 모든 문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C가 이 세 문자 중에서 맨 뒤에 나와야 된다면 이건 몇 가지 경우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갑부순이단의 진정한 의미로.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했냐? 문자를 다 네모칸으로 인정을 해놓고 그냥 본 거잖아. 그죠? 요놈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계속해버리면 7팩을 3팩으로 해석해버린 거지. 그럼 중간에 예를 들면 2가 있고 네모가 있고 3이 있고 네모가 있고 1이 있고 네모가 있고 4가 있다면 우리가 A, B, C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반드시 A가 오고 B가 오고 C가 오는 경우로 정해지겠죠. 다시 말해서 그냥 네모칸으로 봐도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야기는 얘네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그냥 같은 문자로 보겠다는 경우랑 사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갑호순을 쓰는 주된 이유는 내부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고. 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뭐 당연하게 요게 답인데 만약에 요 문제를 내가 살짝 변형해서 야, 요거 일렬로 나열하는데 문자끼리는 순서가 항상 A가 제일 앞서야 된대. 나머지 B, C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대. 그러면 A, B, C도 되고 A, C, B도 된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똑같이 보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A랑 B랑 C가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얘네를 같은 문자로 놓고 보는 거야. 그죠? 그리고 1, 2, 3, 4 얘네를 일렬로 나열을 해버려. 그러면 7팩이 되겠고 3팩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들 중에서 여기는 A가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B, C도 되고 C, B도 되는 거니까 이 상태 곱하기 얘네들의 순서만 또다시 내부적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순서가 정해진 경우 주로 갑호순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여기서 블럭이 더 쌓이고 더 쌓였다 이런 상황일 때는 상당히 복잡해지겠지. 그치? 이렇게 써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고 목진지 써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죠? 이럴 때는 순서를 좀 잡아주자. 우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뭐지? 이렇게 가는 경우를 A라고 하고 뒤로 가는 경우를 B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C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경우죠. 그놈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기 지워도 되지? 사실은 이 문제는 A가 2개고 B가 하나고 C가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잖아. 그 중에서 안 되는 경우는 이거죠. 곧바로 B 나와버리면 안 되지. 쭉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A, B, B는 가능하지. A 먼저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잖아. 그치? 요놈, 미안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C지? 미안. 이게 아니고, 그치? C 나오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요것도 안 되지. B로 간 다음에 CC 나와도 안 되죠. 요것도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 B는 D로 가는 거는 CC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실은 CC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A 일단 먼저 가고 난 다음에 CC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순서가 정해지는 것들이 순서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A랑 A와 C 얘네들과의 관계잖아. 그죠? B는 순서가 상관없단 말이야. B는 중간에 어디든 끼든 상관없어. 일로 가는 거잖아. 일로 가는 거. 그죠? 사실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위에 없기 때문이지 바로 CC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서도 CC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면 이것도 안 되죠. 그치? C가 연거푸 2번이 나오려면 항상 A보다도 그치? A가 한 번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그럼 요 녀석을 계산할 때는 A랑 A, C 이 4개를 같은 문자로 놓고 보는 거야. 그 다음 B 요렇게 놓고 계산하자. 자, 요거 일렬로 나열하면 얼마입니까? 여기 나왔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우리 뭘 쓸 거야? A 2개, C 2개를 쓸 거 아니야? 그럼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놈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A와 C의 관계에서 안 되는 놈은 항상 A 하나보다도 C 두 개가 더 앞서 있는 경우가 안 되잖아. 그치? C, A 이거 안 된다고. C, A 이건 되잖아. 요게 안 돼, 요게. 이 B는 어디에 끼어 있어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원래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만큼이지. 그 중에서 안 되는 경우 뭐 있어? 요거 하나밖에 안 돼. 그치?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어렵냐? 이게 얼마야? 5 곱하기 이건 얼마죠? 25가지 나오겠지. 그죠? 그럼 이걸 왜 하지? 아, 여기 만약에 블럭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쌓여있는 경우를 보자고, 이쪽으로. 그죠? 똑같은 구조인데 이 블럭 3개가 앞에 더 있을 때는 저 A에서 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사실은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써서 풀기엔 너무나도 복잡해지는데 사실 이걸로는 간단하게 풀 수 있잖아. 응? 파해법을 알려준 거야, 지금. 응? 지금 당장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좀 정리 좀 해도, 여러분. 너무 어렵나? 살짝 어려우면은 일단은 체크만 해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야, 덥다. 덥지? 안 돼? 그래? 그죠? 자, 그거 저 필기 다 한 학생은 저 블럭 3개가 앞에 한층 더 있을 때 이렇게 요 모양이 앞에 그대로 겹쳐서 또 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한번 이 방법을 써서 카운팅 해볼까? 여긴 지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CC부터 안 된 거잖아. 응. 그러니까 CC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A는 먼저 한번 나와야 되겠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C 한 번 가고 그다음에 B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그것도 안 되지. 그럼 B가 영향이 있잖아요. B는 영향이 없고, 그러니까 C를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A가 반드시 한번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A가 한 번 있어야 C를 어디든 쓸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아, 근데 왜 AA예요? AA? A, C, C 이렇게를 그걸로 갔잖아요. A, C, C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A와 C, 그러니까 C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A라는 녀석에 대한 제한이 걸리잖아. 그래서 걔네들끼리 내부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지. C 두 번, A 두 번이니까. 그렇지. 아, 자, 이 문제는 다시 써보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가는 거를 문자 A로, 그치? 일로 가는 걸 문자 B로, 위로 올라가는 걸 문자 C로 둔다면 전체적으로 저 A에서 B까지 가려면 A가 2번, B도 2번, C도 2번이죠. 그치? 그 중에서 안 되는 경우는, 그치? CC 요거 안 되지. 그치? 그리고 뭐 이 중간에 B, C, C도 안 되잖아. 그죠? C, B, C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B가 어디에 있든 요거는 상관없이 C, C가 안 되는 이유를 봤더니, 그치? 위로 올라가는 경우인데 위로 자유롭게 올라가려면, 그치? 일단은 이쪽으로 한 번은 가져야 되지. 여기서도 이쪽으로 한 번 가져야 되잖아. 그래야만 자유롭게 2번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릴 거라고.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A라는 녀석이 전제 조건이 깔릴 거라고. 그죠? 그러면 A가 먼저 깔린 이후에는 그 뒤에는 CC가 항상 자유롭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CC에서 결정적인 CC를 쓸 수 있는데 영향을 끼치는 놈은 A 2개랑 C 2개 얘네들이 서로 순서가 얽혀 있는 상황이잖아. B는 어디에 있어든 상관없단 말이야. BB가 먼저 나온다고 안 되는 경우는 아니지. B 다음에 A 다음에 CC 나와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계산할 때는 A 두 개랑 C 두 개를 모두 같은 문자 네모로 두고 그 다음에 B 두 개를 일렬로 나눠놓고 이걸 먼저 일렬로 나열해 봅시다. 6팩에 4팩에 2팩이지. 그리고 나서 나열된 경우들 중에서 네모, B, 네모, B, 네모, 네모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보자. 이 네모 4개의 칸에다 A 두 개랑 C 두 개를 집어넣을 거야. 그죠? 그러면은 4팩에 2팩에 2팩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겠죠. A, 예를 들면 CCAA는 이건 불가능하잖아. 요거 하나만 불가능한 거 아니야? A보다도 항상 C 두 개가 먼저 앞서 있으면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거 하나 빼주면 되겠지. 되겠어?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저 복잡한 식이 한결 쉽게 정리가 된 거잖아. 그죠? 이거 얼마지? 15 곱하기 이거 얼마야? 5 나오나? 답은 75가지 나오겠죠. 정리되겠습니까? 이 방법도 하나 기억을 해두자고. 근데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상당히 많이 간 거지. 그죠? 역대급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3학년이고 이제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여기까지는 생각해 본 건데 그냥 이 사고 자체가 좀 어려운 거고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응? 한번 정리는 해본 겁니다. 자, 길찾기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질문해도 좋습니다. 자, 길찾기 시리즈. 이거 너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우리가 항상 최단 경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이 문제는 주로 많이 나왔는데 이거래.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B에서 만나기로 했어. 문제 설정을 잘 봐봐. 갑이 A에 있었는데 A에서 이제 을이랑 B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약속 장소가 C로 바뀐 거야. 이런 된장,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C라는 전화를 받았으면, 그죠? 만약에 방향을 바꾸는 곳은 반드시 이런 뭐랄까 모서리 지점에서만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갔다가 B로 가지 않고 이때는 C로 가겠죠. 요렇게 갈 수도 있겠지. 말뜻 이해되겠습니까? 갑이 A에서 B로 가는 중간에 전화를 받고 C로 목적지를 바꿨을 때 전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 단 방향 전환은 요런 모서리 지점에서만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럼 요런 경우도 가능한 거야. 제가 쭉 가고 있었는데 전화 받았어? 그래, 그럼 이게 가는 거야. 이거 가능하겠죠. 갑이 이렇게 가다가 이쯤 왔는데 전화 받고 다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그치? 그것도 또 다른 하나라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그치? 갔다가 전화 받고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전체 가능한 경우 한번 계산해봐. 그러니까 문제 좀 잘 적어봐, 이거. 이거 뭐라고, 이거 말로 여러분들 써봐. 사실 이 문제 교육청 기출문제였습니다. 과거에.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풀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잘 봐봐. 우리가 요 라인 있잖아, 요 라인. 그치? 이게 1번 라인이라고 합시다. 요 라인을, 그치? 2번 라인, 3번 라인, 4번 라인,
5번 라인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첫 번째는 갑이 B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첫 번째 1번 라인을 탈 때, 그죠? 이 경우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었어. 1번 라인을 타고 있는 중간에 전화를 받은 거야. 그냥 가면 되죠. 그치? 전화를 여기서 받든 여기서 받든 여기서 받든 여기서 받든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이거 몇 가지? 한 가지라고. 그치? 근데 갑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2번 라인을 타고 있더래. 이쯤에 왔대. 전화를 받았어. 그러면 다시 1루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루에서 이쯤 왔다가 그치? 여기서 이제 C로 가는 방법은 사실 여기서 1루 가는 방법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2번 라인을 타고 간다는 것은 다이렉트로 여기서 1루 가는 경우란 말이야. 이해돼? 이쯤 전화를 받았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서 1루 가는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1루 가는 경우는 여기서 1루 가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잖아. 그럼 처음부터 여기서 1루 가는 경우랑 같은 경우죠. 이해돼?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갑이 이 2번 라인을 걸어가고 있는 중간에 전화를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 장소가 C로 바뀌었으니까 1루 걸어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C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C로 가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랑 똑같잖아. 경우의 수가. 그치? 근데 우리가 2번 라인을 언제쯤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가 이렇게 해서 가고 있을 때 여기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놈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잖아. 경우의 수를 살펴보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해돼? 2번 라인을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갑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 이쯤에서 전화를 받았어. 그럼 여기로 내려가는 경우인데 그놈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1로 올라가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잖아.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카운팅을 하는 거야. 아직 잘 이해가 안 가? 응? 이해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2번 라인을 타고 왔다는 것은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랑 같기 때문에 요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그치? 2번 라인을 탔다는 것은 7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지. 전화를 받는 순간 얘가 3번 라인 여기를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치? 이쪽 라인을 타고 가고 있는 중간에 그치? 야 목적지가 여기야? 아 그러면 그치?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랑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는 같은 상황이잖아. 다시 말해서 얘가 갑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그치? 전화를 받고 이쯤에 왔는데 전화를 받은 거야. 야 목적 장소 여기래.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잖아. 그놈은 사실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랑 같은 경우잖아. 거울상으로 뒤집어 놓고 봤더니. 그죠? 아니 이쯤에 와서 그치?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걔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치? 3번 라인을 타고 있었다면은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랑 같은 경우라고. 이건 얼마지? 94가 되나? 그죠? 만약에 4번 라인을 타고 있었대. 4번 라인. 그치? 이쯤에 가고 있었는데 1로 가야 되는데 아 그치? 3개지. 그럼 여기에 3개를 더 그치? 이쪽으로 가는 셈이 되겠죠. 여기서 1로 가는 경우 처음부터 여기서 1로 가는 경우랑 같잖아. 이해돼? 이거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5가지니까 아유 11시 5로 봐야 되겠죠. 자 5번 라인을 탔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저쪽도 4개니까 8개, 13개, 그치? 13 컨비네이션 5.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되겠죠.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다. 너무 어렵나? 교육전 기출문제야. 언제 쉬는 시간이에요? 없어요. 쉬었어요, 중간에. 5분만 쉬면 안 돼요? 예.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지금 길찾기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야. 아, 길찾기 시리즈가 항상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어려워.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까 입체도형도 겁나 어려운 거야. 거의 극상의 난이도란 말이야.
유형을 한번 보여준 거라고. 여러분들 이제는 이 정도 유형은 한번 보긴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 보겠어. 이걸 시험장에서 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시자고. 저 뒤에 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 기차치가 이거 좀 어려운 가만히 널 회하고 있어. 진짜 엄청 외우고 있어. 그 내가 원래 제일 기본에 아니 선생님 이 친구가 그래도 이걸 보여요. 아니 너무 안돼. 기본이 되는 거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거 개소리야. 원지랄이래. 말 다 이해가 안 돼. 뒤집어 요거 해야 거 새로 먹어. 야, 왜 그냥 하고 가가지고 맨 처음에 시를 지나지 않으면 자, 다시 할 거야 이제. 안 해줄 거야. 자, 이제 앉아. 여러분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그 수능 다큐를 숙제로 해와야 되는데 일단 오늘 말이야. 몇 문제야? 36문제야. 다들 잘 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표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그냥 한숨을 쉬는 것 같아서 어려운 내용들은 조금 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편화된 내용들을 좀 더 전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길찾기는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시리즈로 한번 다 정리를 해줄게. 되게 많아. 그치? 우리가 그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단어이란 말이야. 아무리 많은 유형, 개념을 정리해도 또 다른 유형이 튀어나오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 알겠죠? 자, 길찾기 시리즈는 이쯤 정리합시다. 4번인가? 4번은 여러분 굳이 이웃하는 경우, 그죠? 이웃 순열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치? 이웃하는 것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서 계산 후에 어떻게 하지? 묶은 애들끼리 내부 순서를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치? 자, 예를 들면은 A, B랑 그치? 1번, 2번, 3번, 4번 그치? 이렇게 6명이 있는데 두 사람은 A라는 번호를 B라는 번호를 그치? 그리고 1, 2, 3, 4라는 번호를 줬대.
사실 그거 말고 그냥 이 문자 A랑 B가 쓰여 있는 카드, 그치? 1, 2, 3, 4가 쓰여 있는 카드 6장이 있었다고 칩시다. 얘네들 일렬로 나열했을 때, 그치? 첫 번째 뭘 생각할 거야? 야, 얘네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한다면 이거 묶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치? 묶으면 몇 가지야? 몇 덩어리야? 5팩이 나오겠고, 그치? 묶어놓은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 2팩,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 녀석들이 원형으로 배열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원형 배열됐대, 원형 배열. 그죠? 그럼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거야. 이 5덩어리, 그죠? 5덩어리를 원형으로 했으니까 사실 4팩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사실 A, B고 1, 2, 3, 4 이렇게 쓴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팩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이웃하는 경우인데 2개짜리는 좀 그렇잖아. 만약에 A, B, C가 있겠고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치? 얘네들끼리 이웃해야 되는데 세 녀석이 마찬가지 덩어리로 놓고 보면 되겠죠. 얼마? 그러면 전체 이 줄로 묶었으니까 얘네 5덩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끼리 내부 순서를 잡아줘야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원형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몇 덩어리지? 5덩어리니까 이제 4팩으로 쓰겠고 여전히 3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묶음, 이웃하는 경우는 사실 쉽기 때문에 별로 다룰 내용은 없을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경우에서 하나 더 나갑시다. 얘네를 일렬로 나열했더니 반드시 A와 B 사이에 단 하나의 숫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그치? 그 다음에 뭐 하나, 둘, 셋. 이 숫자 4개 중에서 하나가 여기 들어오겠죠. 먼저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지? 4가지겠지. 1, 2, 3, 4 중에서 하나가 들어올 거냐? 그럼 선생님이 항상 쓸 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쓰라 그랬지. 실제로 1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여기 써놓고 1 지워버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묶음이 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몇 덩어리입니까? 4덩어리니까 곱하기 4팩을 쓰겠죠. 끝이야? A, B 자리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자, 이웃하는 경우는 좀 쉬우니까 넘어가겠고, 혹시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웃하지 않아야 돼. 즉 저런 배열 상태에서 A랑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럼 A랑 B 사이에 나머지를 먼저 배열을 해주고 그 사이사이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치? 자, 만약에 여기서도 A, B에 1, 2, 3, 4 얘네를 일렬로 나열했더니 A랑 B가 절대로 이웃하지면 안 돼. 만약에 2개면은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지. 전체를 배열하는 6팩 중에서 얘네들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잖아. 저 경우, 그죠? 묶었어. 5팩이고 곱하기 2팩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 2종류일 때는,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얘네들을 먼저 나열해버리면 4팩이 되고, 그죠? 그러면 1, 2, 3, 4인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근데 요 자리랑 요 자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지?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하자고. 5자리 중에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 그치? 요 자리랑 요 자리를 뽑았다 치자. 여기에 A랑 B를 집어넣는 경우 얼마다? 2팩. 이렇게 계산합시다. 요 놈은 사실은 5P2로 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5P2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을 해줘, 여러분. 왜냐면은 어느 순간 만약에 같은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요게 없거든. 그리고 얘네들이 자리가 같을 때는 요 놈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5P2로 연습하지 말고 우선은 뽑아놓고 얘네들 내부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요걸 계산하자고. 알겠습니까? 자, 어차피 얘랑 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문제를 바꿔서 이번엔 A, B, C에 1, 2, 3,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일렬로 나열했더니 A, B, C는 모두 이웃하면 안 된대. 그죠? 어떻게? 그럼 요 놈은 2개니까 여사건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요때는 그치 반드시 얘네들끼리 먼저 나열해놓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얼마? 4팩이 되겠고 그러면 1, 2, 3, 4 사이사이니까 5군데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5 컨비네이션 3을 쓴 다음에 곱하기 얼마? 3팩 이렇게 계산하자고. 뭐 이웃하지 않을 때는 뭐 사이순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지우겠습니다. 자, 사이순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5개. 이렇게 물어봤어. 여러분, 흰 공 3개랑 노란 공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흰 공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인데 지금 문제 조건이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빠져버렸잖아. 첫 번째, 여기서 4개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흰 공이 번호가 1, 2, 3 쓰여 있고 노란 공도 그렇죠? 1, 2, 3, 4, 5가 쓰여 있을 때 이 경우를 풀어보자고. 자, 두 번째는 말이야. 흰 공이 여전히 1, 2, 3이 쓰여 있는데 노란색은 모두 같아. 그치?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흰 공은 모두 같고 노란 공이 그치? 1, 2, 3, 4, 5가 쓰여 있대. 자, 네 번째는 흰 공 3개도 서로 같고 노란 공도 5개가 같은 경우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 다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종류를 다 살펴본 거야, 그치? 여기 선생님 뭐라고 썼지? 1번이나 써놨죠? 만약에 2번이라면 뭘 써야 되겠어? 어? 얘네들이 원형으로 배열될 때 생각해야지, 그치? 원형으로 배열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여러분 확장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랑 이웃하지 않는 경우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경우란 말이야. 알겠죠? 자, 우선은 풀어봅시다. 그 2가지 문제 종류만 풀면은 사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다 푼 거잖아.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쵸? 자, 우선은 일렬로 배열하는데 얘네들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니까, 그죠? 노란 거 먼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1번은 몇 가지지? 1번은 요거 일렬로 5팩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그치? 요놈 사이 몇 군데? 6군데가 나오겠네? 6군데 중에서 어떻게? 3군데를 뽑아야 돼. 6시 3으로 계산하라 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흰 공이 서로 다르니까 곱하기 얼마? 3팩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되겠어? 노란 공은 같아. 노란 공을 일렬로 배열하는 몇 가지야? 이거는 한 가지지, 그치? 모두 다 같으니까 다 노란 공이야. 근데 여기 이 자리랑 이제 다 같은 공이지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요때는 얼마? 여전히 6C3 곱하기 흰 공이 또 다르니까 3팩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3번은 어떻게? 노란 공이 달라. 5팩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흰 공은 같은데 우선 뽑아야 되겠지. 6C3. 근데 집어넣는 공들이 서로 같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났지. 그치? 네 번째는 노란 공 같아. 그치? 배열되는 게 한 가지. 흰 공 얼마? 여기서 6C3으로 그냥 계산이 되겠다.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이거. 그러니까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2번에서 얘네들이 그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요건 좀 더 복잡해지겠지? 그래도 하나만 생각하면 돼. 원형 배열에서, 그치? 자, 1번은 어떻게 되겠어? 원형 배열이 똑같은데? 노란 공을 먼저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니까 요놈 얼마? 4팩이 되겠지. 4팩. 그죠? 근데 노란 공이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면 이때도 사이사이는 5개가 되겠죠. 근데 일단은 노란 공을 먼저 배열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노란 공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모두가 다른 자리지. 이거는 다른 자리라고. 이거 몇 가지야? 다른 자리 중에서 다른 게 5개니까, 그치? 그 중에서 3개를 골라. 그 다음에 1, 2, 3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1번은. 자, 2번은 어떻게 됩니까? 노란 공이 같아. 노란 공 배열하는 경우 한 가지지, 그냥. 그죠? 야, 근데 여기 흰 공 3개를 배열을 해야 돼, 그치? 야, 이거는 좀 복잡한데?
2번과 요거는 2번과 3번 요 4번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치 같은 것을 포함한 원순열 개념이기 때문에 요놈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2번, 3번, 4번은 지금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상당히 까다롭다. 경우의 수를 상당히 많이 나눠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공식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멘붕이 올 거니까 우리 직순열까지 여기까지만 생각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를 보면은 5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다. 5번은 지워도 되죠? 다시 원순열로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오늘 첫 시간인데 경우의 수, 순열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묵직한 내용들이 많아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찾기라든지 그치? 이런 시리즈에서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살짝 좀 많이 어렵게 느꼈을 것 같은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좀 일단은 쉬운 거 유형별로 먼저 정리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온다 생각하면 그 뒤에 좀 깊이 있게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봅시다. 자, 원순열이야. 자, 원순열은 일단은 전제 조건이 거의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서로 다른이야, 그치? 서로 다른 n개를, 그치?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서로 다른 n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 일부 포함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같은 것을 포함한 원순열이 되기 때문에 그놈은 살짝 교육과정을 벗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 돼.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평면순열을 한번 생각해보자. 평면. 원형은 쉽죠? 만약에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 서로 다른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2가지 구조를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원순열의 전제 조건이 회전해서 같은 배열은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죠. 하나로 보겠다는 거잖아. 우선은 만약에 회전시키지 않고 고정됐다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모두 다른 거잖아. 그죠? 집어넣는 경우 5팩이지, 5팩. 그죠? 집어넣는데 예를 들면 1, 2, 3, 4, 5, 5팩, 120가지 중에서 요런 거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런 놈은 사실 위치가 1, 2, 3, 4, 5 얘도 120가지 중에서 하나잖아. 요런 경우도. 그죠? 120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지. 마찬가지로 1, 2, 3, 4, 5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원순열 구조가 같은 놈이 그치? 직선으로 보면은 다 다르지만은 원형으로 보면은 그치? 돌리면 다 같아지는 것들이 각각 5개씩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5로 나눠서 그치? 4팩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이런 접근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자 이렇게 보는 거야. 2가지를 모두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모두 빈자리인데 1, 2, 3, 4, 5를 집어넣을 때 그쵸?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도 되잖아. 어차피 5개가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다 들어가는 거니까 숫자 그냥 기준 하나 잡자고. 1 먼저 집어넣자. 먼저 집어넣는 거 중요하지 않잖아. 배열된 구조를 보는 거니까. 그쵸? 1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종류가 몇 가지야? 종류. 한 가지지. 왜냐면은 1이 들어가려면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어차피 종류는 같잖아. 다 원형의 탁자를 바라보는 구조잖아. 그치? 그럼 걔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한 가지라고. 그치? 1이 여기에 딱 들어갔어. 1이 여기에 있더니 1이 여기에 있더니 같은 거잖아. 그 뒤에는 나머지 4개의 자리가 있는데 1을 먼저 자리에 앉히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나머지 만약에 2번 학생이 앉는데 2번 학생이 이 자리에 앉는 경우는 1번 우측 첫 번째 자리잖아. 이 자리는 또 다르죠. 우측 2번째 자리지. 이 자리는 좌측 첫 번째, 이 자리는 좌측 2번째 자리야. 그러면 2번 학생, 나머지 3번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1이 여기 앉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죠?
다 서로 다른 자리로 고정이 돼버렸지. 직순열로 보는 거야, 직순열. 그럼 남은 4명을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4팩.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때로는 이 방법이 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방법이 편할 때가 있다. 알겠죠? 두 가지 무기를 다 장착하고 있어야 돼. 자, 문제를 좀 바꿔서 이런 직사각형 테이블에 6명을 앉히는 경우를 보자고. 그죠?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텐데 첫 번째는 우선은 그냥 앉혀. 몇 가지? 6팩이야. 만약에 직순열이었다면. 그죠? 그런데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팩토리온 720까지인데 그중에서 이렇게 앉은 경우랑 여기에 1, 2, 3, 4, 5, 6이 앉은 거랑 사실 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어떤 6팩토리얼 중에서는 그치 직순열로 보면은 서로 다른 경우가 항상 세트로 원형으로는 같은 걸로 해석되겠죠. 그래서 뭐 모든 경우가 두 가지씩 같아지는 거니까 그치 2로 나눠서 3 곱하기 5팩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되겠어? 자, 두 번째 관점에서는 이거야. 자, 6명을 앉힐 거야. 어차피 앉을 테니까 아무나 한 명 앉혀도 되잖아, 먼저. 그치? 1번 학생을 앉힐 거야, 1번. 1번이 앉으려고 했더니 서로 다른 종류가 몇 가지냐고, 종류. 그치? 1번이 짧은 쪽 테이블을 앉을 것이냐, 여기냐, 여기. 그치? 같은 종류지, 이거. 긴 테이블을 바라봤을 때 우측에 앉을 것이냐, 좌측에 앉을 것이냐.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 같고, 요 놈과 요 놈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가지지? 걔가 앉으려고 했더니 세 자리야, 그지? 세 자리. 세 자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딱 골라서 1번이 여기 앉았대.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어? 다 다른 자리지, 이제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치? 우측 첫 번째, 우측 두 번째. 다 다른 자리잖아, 얘네들이. 다 다른 자리에 5명을 앉히는 경우니까 얼마? 5팩. 이렇게 해석해버릴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사실은 보통의 평범한 원순열은 이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직순열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모양이, 식탁 모양이 달라도 다 같은 방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 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만약에 이런 사면체 구조가 있지. 정사면체가 있다고 치지 마. A, B, C, D. 이 4개의 면에 1부터 4까지 숫자를 써서 사면체 주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치? 이게 정사면체라면 이게 몇 가지가 나오겠냐 이거지. 정사면체면. 그치? 이거 뭐야? 이거 원순열 맞아 이거? 원순열 맞습니다. 자, 봐봐. 우선은 1번이라는 숫자를 먼저 쓰자고. 1번이라는 숫자를 쓰는 방법 몇 가지야? 모든 삼각형이 다 같은 거 아니야? 한 가지지, 한 가지. 그치? 한 가지. 아무 데나 하나 썼어. 그리고 나서 그 숫자를 바닥에다 딱 놓았어. 그치? 그러면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 아니야? 여기 위에서 보면 꼭지점 하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이라는 숫자를 또 쓰면 되지. 2번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야? 종류. 다 같죠? 다 옆면이잖아. 그치? 또 하나지. 2번을 썼대. 그치?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이제 더 이상 다 다른 자리지. 2팩. 몇 가지다? 2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좀 바꿔놓은 거야. 만약에 뭘 할까? 원형이 있고 여기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여기 이렇게 쓸까? 이 6개의 영역에 1부터 6까지를 쓰는 방법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죠. 그치? 이거를 저 2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때 먼저 뿌려. 모두 다 다른 자리라고 해석을 했을 때 뿌리면 몇 가지입니까? 6팩이지. 그치? 예를 들면 1, 2, 3, 4, 5, 6. 그치? 요런 놈은 한 칸 자리 바꿔서 그치? 여기가 1, 2, 3, 4, 5, 6이랑 같지.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 5, 6인 경우는 똑같이 항상 몇 가지? 3가지가 중복되겠지. 그래서 3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 계산하면은 2 곱하기 5팩이잖아. 그죠? 근데 그 놈을 어떻게 볼 거냐? 직순열 관점으로, 그치?
뭐 어차피 6개 숫자가 들어올 테니까 1부터 6까지 아무거나 먼저 써도 되지. 1부터 쓰자고. 1이 어딘가에 들어가긴 할 거 아니야. 1을 쓰려고 했더니 1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종류가 몇 가지야? 2가지죠, 2가지. 삼각형 안쪽이냐 원 쪽이냐, 그치? 2가지라고. 1을 여기다 딱 썼어.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겼어? 다 다른 자리지 저희가. 그죠?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 여러분은 이 2가지 접근 방법을 모두 익혀둬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 많은 이야기도 못했고 아침 11시부터 수업하느라 지금 목도 많이 쉬었는데 여러분들 그 화요일인가? 화요일날 오늘 수능 다큐를 풀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처음 배우는 사항이 아니니까 우선은 수능 다큐 화요일에는 수능 다큐 풀어온 것들을 먼저 틀린 문제들 다시 점검하면서 추가 개념들을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단으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한 개념들이 더 많으니까 화요일에 좀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